온 나라가 북미 정상회담에 시선이 쏠려 있었던 지난 2월 28일 부산 앞바다에서요. 가슴 철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였죠. 차들이 오가는 다리를 6,000톤급 선박이 들이받아서 자칫 더 큰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먼저 그 사고 영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다란 화물선이요. 지금 부산 광안대교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바로 앞에 다리가 보이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저렇게 선박 구조물이 쓰러질 정도로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요. 저렇게 차들이 오가는 다리가 바로 앞에 보이지만 저 선박은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다리를 들이받았던 겁니다. 저 사고로 다리는 어떻게 됐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다리에는요, 가로, 세로 5m 정도의 구멍이 났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냐?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6,000톤급 러시아 화물선 시그랜드호가 항로와 반대 방향으로 운항하다가 정박해 있던 요트 3척과 접촉 사고를 내고 부산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 그 전에는 정박해 있던 요트 3척을 들이받은 건데 그 영상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항한 지 얼마 안 된 선박이요. 지금 왼쪽에 정박해 있던 요트 앞부분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렇게 앞부분을 긁고 지나갔던 거였죠. 그런데 저 선박이 멈추지 않고 처음에 보셨던 영상처럼 다리로 향하더니 저 부산 광안대교를 연이어 들이받았던 겁니다. 네. 저렇게 부산 앞바다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에요. 저 부산 앞바다 근처에 가보면 요즘 고층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많잖아요. 아마 거기 계신 분이 우연찮게 저 장면을 촬영을 하셨나 봐요. 그때 광안대교를 들이받던 저 러시아 선박 당시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밑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무서지겠네. 야, 박았다. 미쳤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저건 졸음 운항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보통 육상에서 고층 탑재 이 트럭이 터널을 잘못 지나가 높이를 계산 못해서 지나가다가 걸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저 바다에서 저런 경우는 참 드문 경우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네. 지금 이제 저 배는 어제 오후에 부산항에 입항을 했다가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차로 따지게 된다면 뭐 역주행이라든가 뭐 뺑소니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 네. 이미 이제 저 사고가 나기 이전에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요트를 이제 긁고 지나가면서 아무런 네. 조치를 하지 않고 아마 당황해가지고 원래 항로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 사고 당시에 이제 이 조타사가 조타기를 이제 쥐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선장은 술을 마셔서 이제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6%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이 저 다리 지금 부딪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난 뒤에 도주를 했어요. 아하. 도주를 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서 정선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체포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 선박을 운항할 때 선장이 이 조타수 키를 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임방글 변호사님. 그러면 선장이 그냥 음주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면책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해사안전법 규정을 보면요. 이제 술을 마신 채로 술에 취해서 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는 사람까지도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어떤 게 술에 취한 거냐?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입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네. 지금 선장이 직접 이 조타기를 조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장은 그걸 지시하는 사람 위치에 있고요. 나아가서 이 선박 운항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이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의율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하, 지금 저 얼굴, 이 점퍼에 있는 모자를 둘러쓰고 마스크까지 해서 얼굴을 잔뜩 가린
저 사람이 바로 러시아 선적 시그런드호 선장 S씨랍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장희영 교수님, 저 당시에 아마 저 광안대교를 지나가는 차량들 볼 때, 오, 저 미쳤어 막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다행히 뭐 도로 위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켜보는 저 주민들 아까 아빠 네. 촬영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저 다리 큰일 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요. 걱정을 했을 텐데 실제로 사고 피해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파손이 당연히 일어났겠죠. 일단 인명 피해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항해사와 그 같이 요트에 승선하고 있던 사람들 총 3명이 갈비뼈 골절 등의 큰 사고를 입었고요. 당연히 다리도 약간 파손이 됐겠죠. 파손이 된 상태에서 차량을 좀 통제를 했었는데 지난 2일부터는 차량이 일부 운행이 됩니다. 하지만 아주 무거운 차량들, 뭐 1톤 네. 초과하는 화물차라든지 12인승 초과하는 승합차는 아직도 그 진입 램프에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놓은 아하. 상태이고요. 네. 또 광안대교 10번, 11번 사이 교각 그 하관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다리라는 게 저게 많은 차량들이 많이 인명을 왔다 갔다 이제 같이 운송을 하는 기후다 보니까 그렇죠. 저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시설 파손과 인명 피해가 조금 있었다. 이 네. 정도가 피해 상황입니다. 야, 역시요. 이 선적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화면상으로는 이 처음에 항구를 떠날 때 살짝 요트 앞부분을 살짝 긁힌 정도로만 영상에 나오는데요. 그 요트에 타고 계시던 분이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까지 입을 정도로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와 관련해서 앞서 러시아 선적의 선장 S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뭐라고 대처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У меня заболело сердце, и мне потребовалось, я хотел выпить коньяка, чтобы у меня сильно очень заболело сердце.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дальнейших, чтобы не раздавить яхту, и не повредить ее сильно, и не повредить рыбацкие суда. 자신은 더는 요트에 손상 주지 않으려고 주변 선박 피해 최소화하려고 방향을 틀었다. 다리 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명규 원장님, 그 요트와 부딪힌 사고 후에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통이 느껴져서 꼬냑 한 잔을 마셨대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은 술에 취해 있다가도 번쩍 정신이 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다음에 상당히 신체적인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술을 찾기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하. 만약에 심장통이 심해졌다 그러면 꼬냑 한 잔을 마시지 않고 네. 진통제를 마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서독 이 사람 말처럼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 그러더라도 역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람이 배를 갖다 운행한 거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네. 오히려 더 사고가 날 줄 모르고 술을 마시다 때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네. 이때는 사고가 나고 나서 지금 막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면 이거는 더 중하게 처벌해야 돼요. 아하. 임방글 변호사님, 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그래도 훤히 보이는 낮 시간에 일어나서 다행이지 혹시 밤에 운항을 하다가 저렇게 사고를 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연하죠. 지금 정말 다행히 다리를 충돌해서는 어떤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두워서 더 큰 피해를 나는 사고로도 이어질 뭐 가능성도 다른 선박과 충돌한다거나. 그럼요. 네. 물론 지금 요트 선박으로 지금 사람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선장은요, 우선 아까 술을 마시고 이렇게 조타기 조작 지시한 부분 이런 거 해사안전법 위반에 해당되고요. 네.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요트를 부딪혀서 요트와 충돌해서 요트를 파괴시킨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도 있고요. 네. 또 그 요트 안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한 거, 이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도 있습니다. 네. 이 죄는 이렇게 세 가지지만요, 이 결과가 굉장히 중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리도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사람도 3명이나 다쳤고, 그리고 지금 음주 이 측정도 0.086이면 굉장히 네. 높은 거, 아까 0.03부터 처벌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죄질도 극히 나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영장도 발부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형도 굉장히 중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또 이 국내 최고의 그 법률사무소 중에 하나인 것을 또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좀 중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글쎄요, 굳이 말 안 할게요. 어딘지 아실 거예요. 거기가 나섰대요. 어쨌든 사법부가요, 단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본보기를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땅을 얼마나, 여기 바다죠. 네. 대한민국 바다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저렇게 술을 마시고 이 바다에서 저런 무법천지의 행동을 한답니까? 반드시 사법부가 단죄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